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목요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울산의 각종 정책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울산연구원이 넘쳐나는 업무와 연구 인력 폭증으로 인해 연구 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된 신청사를 확보한 지 6년밖에 되지 않아 새로운 곳으로 또 이전하기에도 어려운 지경에 있는 듯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우스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경쟁력 강화와 시정 지원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해오고 있는 대표적 싱크탱크 기관인 울산연구원.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올해까지 누적된 연구 실적만 1,700여 건이 넘습니다. 그동안 울산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물 중에는 에코폴리스 울산 태화강 마스터 플랜, KTX 울산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 혁신도시 건설과 도시발전 연계 방안, 울산 중장기 발전 계획 등이 대표적 연구 성과물로 꼽힙니다. 울산연구원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지난 2017년에는 북구산업로 경제진흥원의 더부사리를 청산하고 지금의 남구 삼산 중로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신청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청사 확보 6년 만에 울산연구원이 포화 상태입니다. 정원이 초창기에 비해 배로 늘어난 67명에 임시직 요원까지 합해 근무 인원이 자그마치 120여 명에 달합니다. 울산의 주요 사업이나 이슈가 생길 때마다 센터라는 이름의 연구기관과 인력이 늘었습니다. 올 들어서는 울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에 따라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 흡수되면서 인력도 늘고 공간도 좁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원들을 위한 차단된 개별 연구 공간은 기대할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전화 한 통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와 관련한 회의 공간 확보도 여의치 못한 상황입니다. 불편이 가중되면서 옥상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타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 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논의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적지도 지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예산도 일단 예산 관계도 한번 검토를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독립된 청사를 확보한 지 불과 6년에 그치는 것도 대책 마련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울산의 현안 극복과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울산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그에 상응한 행정당국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저출산 육아지원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2023년 단체 교섭 요구안으로 저출산 대책을 상정했으며 회사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노사가 함께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이번 전담팀 첫 행보로 전주 공장에 근무 중인 8자녀 직원 가족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다자녀 출산과 육아 고충, 건의사항 등을 들을 예정입니다. 업계에선 현대차가 저출산 등 인구 문제에 대응해 팔을 걷어붙였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과 노사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온 미신고 영아 12명의 소재가 모두 파악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의뢰받은 미신고 영아 12명을 조사한 결과 해당 영아 대부분이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아동보호기관 등을 통해 보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해당 영아들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모두 종결 처분했습니다. 이달 울산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1년 2개월 만에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이달 울산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102.5로 지난해 5월 102.8을 기록한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을 상회했습니다. 6개 주요 지수 가운데는 가계 수입 전망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신세계 종합쇼핑시설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우정혁신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심의를 다룰 울산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오는 8월 중순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울산시는 종합쇼핑시설을 추진 중인 신세계 측에 지난 20일자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재신청을 요청함에 따라 8월에 있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측은 중구 우정동 혁신도시에 지하 6층, 지상 83층 규모로 오피스텔과 어린이 전용파크, 도서관 등 각종 체험교육시설과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 등과 함께 특히 3층의 상업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쇼핑몰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월 제1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는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 보완과 상하층 구간 디자인 재검토, 재난 대응이 가능한 지상주차장 검토 등을 이유로 재심의가 결정됐습니다. 울산시가 국토교통부의 2023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울산 테크노파크를 운영 기관으로 울산대와 SK플래닛, 현대자동차 등 9개 기관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국토교통부의 공모 사업에 울산시 거점형 스마트 도시를 응모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8월 초 업무 협약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은 중구 우정 혁신도시와 성안동 일원 449만 제곱미터에 모빌리티와 에너지, 라이프 데이터 등 4개 분야에 자율주행 버스와 신재생 에너지 측정 시스템 등 14개 사업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총 433억 원이 투입됩니다. 최근 3년간 울산지역공단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 결과 전국 타도시에 비해 벤젠과 자일렌, 메릴클로로폼 등 일부 물질은 다소 높은 수준이며 발암 물질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는 대부분 타 지역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홍유준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중심으로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해 다른 지역보다 좋은 대기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는 유해 화학물질 측정망이 4개소가 있으며 모두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와 관리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지원 조건은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면서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한 부서에서 기능장 5명이 탄생해 화제입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치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제74회 기능장 시험에서 설비관리 일부에 근무하는 박세훈, 김용섭, 이종경, 안순섭, 김현수 씨가 기능장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차 울산 공장은 1993년 기능장 배출을 시작으로 30년간 총 564명의 기능장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드론 전성시대라 불릴 만큼 인명수색 활동이나 재난 현장 등 많은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중구청이 어제 이 드론을 활용해 재난에 대처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중구 황방산 야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이 큰 불길은 잡았지만 아직 잔불이 남아있는 상태. 드론에 부착되어 있는 열 화상 카메라로 열을 감지하고 관제소에서는 해당 위치를 유관기관에 전달합니다. 잔불 감지 확인, 현장팀 잔불 감지 확인, 매트릭스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황방산에서 조난자가 발생한 상황. 조난자를 수색하는 시연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시연을 시작하시겠습니다. 관제소에선 드론으로 조난자의 위치를 찾고 웨어러블 캠을 장착한 수색자가 조난자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관제소에서는 최대 16개 모니터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어 확성기를 탑재한 드론을 통해 폭염 대비와 안전 산행을 당부하는 안내 방송을 하는 등 4가지 상황을 가정한 시연회가 진행됐습니다. 폭염 시에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바로 영상 통합 관제소를 중구청 민원지적과에 구축해 드론과 LTE 통신망으로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을 활용해 재난재해 등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구청은 앞으로도 드론으로 공간 정보를 활용해서 안전한 중구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주군의 대표 피서지인 진화해수욕장에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한여름 무더위를 달래 2023 울주 진화해변축제가 열립니다. 울주 진화해변축제는 진화해수욕장을 비롯한 울주군 관광지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열리는 진화 대표 축제로 다양한 공연이 준비됩니다. 또 팔각정과 명선도에서 조성된 야간 경관 조명 산책로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울산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등 관계자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름철 물놀이와 폭염 대비 행동요령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홍보운동은 여름 휴가 기간을 앞두고 여름철 안전문화 확산과 불법 주정차, 과속운전 등 7대 안전보시 관행 근절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 유의사항과 폭염 대비 행동요령, 7대 안전보시 관행 근절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울산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된 먹는 샘물을 검사한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올 상반기 동안 분기 1회 이상 구군별로 수거한 울산 소재 먹는 샘물 제조업체 2곳과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 샘물 총 56건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검사 결과 총 대장균군과 비소, 벤젠 등 52개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117건의 먹는 샘물 검사에서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 행동에 가짜뉴스를 이용한 저급한 정치 선동을 멈추고 불법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시민단체의 탈을 쓴 촛불 행동은 매주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도심 집회를 열고 국민적 갈등과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촛불 행동의 불법 기부금품 모집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정치활동과 불법적인 모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촛불 행동은 더 이상 국민을 향한 저급한 정치 선동을 멈추고 불법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이 2022학년도 학교회계 재정 집행 분야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해 인센티브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학교 246곳에 2022학년도 학교회계 재정 집행률은 99.55%로 교육부 목표 97%를 2.5%포인트 초과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30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으며 지난해 교육비 특별회계와 올해 상반기 소비투자 분야 재정 집행률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70억 원까지 합쳐 모두 100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재정연구포럼이 남구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남구 지방보조금 사업의 기능 강화와 재정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오는 10월 말까지 4개월간 진행됩니다. 지방재정연구포럼은 이번 용역을 통해 남구의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현실 적용 가능한 정비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20세기 화가 앙리 마티스의 원작 전시가 울산 최초로 현대예술관에서 열립니다. 오는 28일부터 11월 26일까지 4개월간 열리는 이번 전시는 야수파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앙리 마티스의 원작 작품전으로 100여 점에 달하는 드로잉과 판화, 일러스트 등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트북 작품이자 앙리 마티스의 대표작인 제즈의 진품 원본을 공개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울산시 학생교육원은 교육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용자 대상 상반기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운영된 프로그램 중 고등학교 33개교 6,800여 명이 수료한 행복 어울림 교육은 90%의 만족도를 보였고 초등학교 12개교 280여 명이 참여한 함께하는 꿈자랑 캠프는 97%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영남 알프스를 산행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동행 321 프로그램은 92%가 만족했고
내와올림 수련장에서 학생 자치 행사 등을 지원하는 학교 자율 캠프도 96%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